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음력으로는 아직 지난해 11월이죠. 동짓달 폭설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제설 작업이 안 되는 곳이 지금도 많습니다. 출근길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기온을 봐도요. 지금 이곳 서울 상암동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있고 아침에 1, 2도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더 좋습니다. 동파 등 한파 피해 단단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처럼 800명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헬스장 영업금지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백신 수급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국대 의대 교수 서민 교수 얘기 잠시 뒤 20분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어제 처음으로 장중 3,000대를 뚫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될까요? 새해엔 부동산 관련 세제 또 제도들도 많이 바뀝니다. 생활경제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 3부 경제 이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직 대통령들 사면 논란도 뜨겁습니다. 관련한 여론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을 납포한 이유를 이란 정부는 환경오염 때문이라는데 쉽게 수긍이 안 가죠. 도대체 배경이 뭘까요? 이란 국회 외교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분석. 지금 잠시 뒤 몇 초 뒤에 곧바로 듣겠습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선박 납포된 지 오늘로서 나흘째인데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관련해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그 긴급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얘기들 하셨습니까? 나누셨습니까? 내용들? 네, 그 최종권 차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듣고 많은 의원들께서 조언과 또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뒷받침하겠다. 최종권 차관께서 이번 10일 날 이란을 방문할 계획을 이전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저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런데 성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제 국회에서도 여야를 넘어서 잘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 최종관 차관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치적인 이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70억 달러 이란 원유 대금 압류 문제하고도 관계가 없고 오로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환경 문제이다. 환경 오염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란의 현지 언론 페르시아로 출판되고 있는 언론을 번역해서 쭉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분위기는 70억 달러 원유 대금을 한국이 미국 눈치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잘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서는 환경 오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이제 이란을 갈 최종권 외교부 1차관, 현 상황에서 가서 어떤 일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그 혁명수비대가 이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혁명수비대는 지금 로하니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메네이 종교 최고 지도자의 통제를 받고 그가 임명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란의 공식적인 로하니 정부와 외교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쪽을
연결해서 우리 의사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졸놀이 지금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이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 출신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사들을 보면요, 송 의원님께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출신 모스타바 졸루니 그 위원장과 이제 친분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화상 대화도 지금 나누실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친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국회 외교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WTO 사무총장 그 선거운동 겸 여러 가지로 각 주요 나라 외교위원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 예. 뭐 특히 제가 이란 문제는 1년 전부터 이 70억 달러 원유 대금 문제는 이란이 현재 15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의료 진단 기구라든지 이런 인도적 지원 문제는 풀 수 있게 해라라고 제가 미국 측에도 요구를 하고 또 외교 당국의 요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외교부와 기재부가 미국 그 재무부 오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미국 해외 자산 이런 제재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거기와 아주 긴밀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강력하게 이 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풀어야 된다라고 미국 측에 요청을 해서 이거를 일부러 허락을 받았어요. 미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지금 코백스라고 말하는 그 백신 공동 구매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란이 지금 이 제재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5천만 달러를 그게 지급하는 걸로 미국 재무부 오팍의 예외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가 논쟁이 된다면 이 돈을 이제 달러로 해서 전달하려면 마지막 미국 은행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JP 모간 은행이 참여해서 그걸 한 걸로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그 JP 모간으로 달러가 송금되는 순간 미국이 그것을 압류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신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미 미 재무부 오팍 그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 하는 데서 이미 합의가 다 돼서 제재 예외로 인정을 받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해도 워낙 이란과 미국 간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동의를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책임을 져달라, 담보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또 예외의 절차를 밟아야 돼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하니 대통령 측에다가 이것은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코백스 5천만 달러는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긴급하게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로 아주 생활이 어렵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계속 이란을 공격하기 때문에 민심이 좋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70억 달러 자기들 그 석유 판 돈이 한국이 그걸 묶어놓고 안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런 복잡한 내용을 모르고 우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란은 사실 대장금 뭐 시청률이 80%가 될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우호적이거든요. 한국을 좋아하고. 그런데 왜 70억 달러 안 주냐라고 졸놀이 그 외교안보위원장도 저와 화상통화 때 아주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기는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풀어보려고 우리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코백스 거기 5천만 달러까지 얻어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란 정부가 이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 뭐 외교 그 실무 협상단이 이제 가긴 하는 건데 실마리를 도대체 어디서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최정권 차관이 이제 10일 날 오늘 이제 고경석 그 아중동 국장이 먼저 선발대로 갔습니다. 우리 최정권 차관이 10일 날 가서 만나면 조금이라도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우리 5명 우리 한국인 선원을 비롯한 20분의 선원의 무사 확인이 중요하고요. 아무튼 이
자신들이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체 증거를 제시하고 국제법 절차에 따라 또 우리가 항의를 할 건 해야죠. 예. 제가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우리 부산 분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장 출신 임기택 사무총장님이 지금 런던 본부에 계시거든요. 예.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해서 국제해사기구 입장에서도 좀 협력을 구하고 해서 이란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나라들도 좀 어떤 선박이 억류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하고 영국과의 관계에서 영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하니까 예. 이란이 영국 선박을 또 납포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서로 같이 풀려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한 그때 9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네.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전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지금 이란 측을 설득해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화상 대화는 뭐 조만간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예, 그쪽에서 다음 주 정도 지금 이란 국회가 휴회 기간이라 좀 다음 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란 같은 경우 좀 뭐 그 보니까 그 아예 금토일 특히 목요일부터 쉰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시아파, 순위파가 이게 다른데요. 예. 그 쉬는 날짜가 목요일, 금요일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현재 또 협상단이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도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유 대금 하시는 보면은 뭐 우리 선박이 억류된 게 아니고 저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 원유 자금을 오히려 뭐 인질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또 배경도 사실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이란 국내 내부 사정이 예. 좋지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1년 전에 아시다시피 솔레이니만이 네네. 예. 이게 영어로는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이 솔레이니만이 그 이란 혁명군 쿠두스군 사령관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이제 분쟁 개입 지원 예. 이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예. 이게 작년 1월 3일인데 올해 1월 3일 일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혁명 수비대나 이런 좀 극우파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서 아주 보복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제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내부 불만이 많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돌파구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취임이 1월 20일인데 오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미국 의사당을 난입한 이런 혼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진 건 좀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게 뭔가 이제 내부에서 어떤 주도권 같은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외교부는 로하니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해가고 이란 혁명 수비대나 이쪽은 또 비공식적인 라인 저처럼 개인적인 네트워크이든 이걸 통해서 양면 작전으로 같이 설득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송 의원님의 역할이 그 어느 쪽보다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란 외교부가 뭐 한국 대표단 올 필요 없다 주장했는데 이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출범할 바이든 미국 정부를 겨냥한 이번에 그러니까 납포 자체가 그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분석이 아니십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약간 좀 정확히 보도 안 된 면이 있는데요. 이란 외교부 발표문을 정확히 보면 최종건 차관이 올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최종건 차관은 이 우리 한국 선박 납포 사건 이전부터 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것은 70억 달러 저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이런 현안 문제 해결로 온 것이지 이 선박 문제로
올 필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선박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이것은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환경 오염과 같은 법률적 문제이니까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원론적 입장을 외교부가 밝힌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논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논의가 되겠죠. 예. 이 문제 푸시려면 지금 많이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쪽 지금 바이든 이제 대통령 확정자가 이제 출범할 텐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당에 지금 시위에 난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같은 동맹국으로서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영어로 인서렉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약간 반란이라는 뜻인데 거의 그런 형태로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 미국 사태를 보면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적인 사고, 헌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영상으로 폭력은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러면서도 전부 자기 선거는 도둑질 당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메시지가 이중적이고 그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말을 이중적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문제고 그래서 참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지금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송님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관심 속에 치러졌던 상원의원 선거 미국이에요. 조지아주. 민주당이 두 석 모두 승리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이제 각종 정책 새로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란 핵 합의도 또 뭐 복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 국민이 불가피한 현명한 판단을 했고 이것은 트럼프의 공로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승복했다면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석이라도. 근데 상원이 장악이 돼서 백악관과 하원, 상원이 다 장악된 게 아마 1814년 이후 처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힘을 받게 됐고 저로서는 이제 상대방이 상원 외교위원장이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다 되거든요. 메넨데스 쿠바 난민 출신입니다. 뉴저지가 지역군데 제가 초선 때 만났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외교위원장이 되면 제가 19일 날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일에요? 그때 지금 이제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그레고리 믹스 흑인이죠. 그분과 이 메넨데스를 한번 만나볼 계획입니다. 만나셔서 어떤 일 좀 논의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영혼을 부활시켰다. 리스토어 더 소울 오브 아메리카 이런 슬로건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 복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청하는 좀 억지를 부리고 또 걸핏하면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런 그 압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 우리 한미동맹이 진정한 가치동맹, 민주주의와 인권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진해가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다시 복원시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우리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옛날에 클린턴과 김대중 정부 때처럼 같은 민주당 정부로서 환상에 좀 호흡을 맞춰가지고 북핵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이른 아침에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부 마치면서요. 저희 YTN 라디오 앱으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1호선, 제철 1호선 서울 방면 한파로 운행 지연되고 있어요. 또 평소보다 10분 이상 더 걸리니 참조하세요. 이런
의견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출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계신 곳 교통 상황이나 통제 상황 저희 YTN 라디오로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국회가 8일 내일이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지금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미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서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예. 먼저 지금 내일 그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아무래도 그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 백신 수급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좀 지켜보셨을 텐데 제대로 잘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사는 나라들은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5월 정도에 이제 태스크포스 팀 만들고 이제 백신 살 계획을 세우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한 3개에서 7개까지 이제 계약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싱가포르 공항에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던 그런 사진이 이제 실리고 예.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부럽다고 그러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하나도 안 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 기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백신이 이제 눈앞에 있으면 이제 좀만 더 참자 이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그 치료제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셀트리온에서 만든 치료제가 이번 달 시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셀트리온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거 너무 높이평가하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이런 분들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예. 이 치료제가 이 중증 환자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망률 낮춰주는 효과는 없고 그리고 단지 경증 환자를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데 예. 근데 이건 입원해서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거고요. 가격도 한 번에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경증 환자, 그러니까 원가만 봐도 그런데 예. 경증 환자 대부분이 중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저절로 낫기 때문에 굳이 이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 병실도 모자라고 예. 주사 놓을 인력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를 다 끝내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벌써 이제 자기 나라 개발한 치료제가 2개나 있는데 예. 미국 지금 전혀 상황이 아주 참혹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력이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크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네.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치료제 효능 언론 플레이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정부가 백신 구매를 게을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죠? 예. 그러니까 서정지 회장님이 예. 그분은 이제 셀트리온 기업인이니까 당연히 네네. 이제 자기 회사를 더 띄우는 발언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문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치료제, 이 국산 치료제가 이 K방역의 성과를 좀 빛내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백신을 좀 구했어야 되는 그때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만나서 정부가 끝까지 지원해서 반드시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대통령께서 이 치료제랑 백신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이제 그 백신 구매를 그래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고 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 안 된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대통령이 알고 계셨으면 이런 상황이 안 네.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런 비판도 하셨죠. 이상만 바친 것을 네. 식약처에 허가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그 예.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 자체로 부작용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을 꼭 해서 안전성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상, 2상, 3상까지 있고 이 3상이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상을 통과하면 승인을 내주는데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만 명을 대상으로 3상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언론의 부작용에 대한 이제 뭐 기사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327명을 대상으로 2상만 마친 상태고 3상도 안 했는데 이거를 갖다 40일 만에 뭐 긴급 승인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저는 되게 이게 불안한 거죠. 사실 미국의 치료제는 3상을 다 마친 그리고 FDA 승인까지 받은 건데 네. 우리는 이제 뭐 급해서 그런다 그러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수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예 그 확보되는 그 백신 여러 회사 거가 있는데 그걸 뭐 섞어서 접종시킨다. 또는 한 종류더라도 이를테면 뭐 3, 4주 간격으로는 이제 2차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걸 더 기간을 더 이렇게 인터벌을 늘려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러면 그런 모델을 우리 한국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들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백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임상시험에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섞어서 맞는 거는 전 전혀 아직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접종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하자 이러는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스크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나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이 방역을 정부가 좀 국민들이 좀 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뭐 어떤 그 접종 효과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해이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남는 백신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 정부가 뭐 이 백신을 뭐 받아올 노력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쓴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꺼려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K 방역을 좀 자랑했던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백신을 구걸한다. 이게 좀 모양이 좀 다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어떤 나라가 이제 남는 백신을 다른 나라한테 넘기려면 그 나라 국민이 다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효과가 있나 보고. 근데 이걸 다 기다리려면 우리가 굉장히 늦게 맞게 되는 거고요. 그거 다 기다리다가 정권 지지도가 폭망하니까 또 유통기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매해서 맞다가 혹시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준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들 사실은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하루에 뭐 수만 명이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 그런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단 당장 방법이 백신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승인하고 빨리 접종시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작용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것 같은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뭐 일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래야 이제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면 욕도 좀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정부는 욕 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이자가 먼저 우리한테 백신을 사달라고 이제 매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그런 진짜 거짓말이죠. 그리고 뭐 대통령 이거 안 먹게 하려고 뭐 정은경 총장이 사실은 백신 구매 책임자다.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에게 신뢰를 잃는 이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내가 지금 생각 못했는데 이제부터 잘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 빨리 찾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이제 백신의 정치화라고 좀 비판하고요.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섭니다. 이 상황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을 뭐 잘 살게 하려는 방법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백신도 크게 보면 정치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치화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로나가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마비시키고 있는 점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을 왜 못 구했냐고 비난하는 건 진짜 당연한 거고 절대 과열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11월까지 백신을 우리가 하나도 못 구했었는데 왜 갑자기 구했냐. 야당하고
언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갑자기 열심히 해서 이제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뭐 성과를 좀 낸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부가 지금도 백신을 구할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진작에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에게 이제 협조를 구하면 이게 이제 정치화가 덜 될 텐데 네. 오히려 이제 그거를 갖다 방어하려고 이상한 논리를 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서민 교수님, 이제 정치권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연결해서 하는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2부 마치기 전에요. 지금 들어온 그 통제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에서 대전 사이 고속화도로 서상 부근에서 눈이 많이 내려서요. 지금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근처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교통 상황 전해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